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소화가 조금만 안 되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며 답답해오고 가래가 들러붙은 듯 숨이 잘 안 쉬어졌던,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올 때마다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해 힘들어 하셨던 41세 성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윤님은 한 2년 전부터 코로나로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퇴근은 생각도 못하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한 후엔 또 허기진 배에 이것저것 대충 쑤셔놓고 곧바로 잠을 잤고요. 거기에 담배는 하루 한 갑 이상, 술도 자주 마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혹사하며 살다가 몇 달이 지난 2022년 12월 성윤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황장애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대요. 그날도 어느 때처럼 소화가 좀 안 되네 했는데, 그날은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까지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장은 두근두근 나사가 풀린 듯 요동을 치고, 거기에 종아리까지 뻣뻣해지며 쥐가 나고, 왼쪽 가운데 등은 또 너무 뻐근해져 등을 펼 수도 없고요. 그때 성윤님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몰려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도 당장에 뭔가라도 해보려고 숨을 크게 들여마셔 보는데, 이게 가래가 목에 들러붙어 기관지 확장도 잘 안 되고 가슴이 펴지지 않으니 숨은 더 답답해져 오고 손발은 점점 차가워지며 정신을 잃을 듯 하였죠. 그래도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성윤님은 응급처치로 손끝을 바늘로 따고 따뜻한 꿀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셨대요. 그리고 그 증상은 트름이 조금씩 나면서 서서히 내려갔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턴 소화가 조금만 더 안 되어도, 긴장할 일이 조금만 생겨도 그런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식사를 한 후 운전을 할 때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져 당장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병원에서 지어준 응급약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진정이 되면 또 언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까 불안해하며 먹는 것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식후 운전하는 것도 피하려고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이 자주 반복되는데 왜 평소에도 약을 먹지 응급시에만 약을 먹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성윤님은 초기 공황장애로 진단받고 약을 타서 드셔보았는데 이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이 다시 나타나더래요. 차라리 본인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손을 따고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서 귀를 계속 만져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비로소 트름이 나면서 한동안 증상이 잠잠해져 더 편했다 하세요. 그리고 가끔 운전하다 증상이 나타날 때만 손을 딸 상황이 아니므로 응급약으로 신경안정제를 드셨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1년이 넘어가니 이제는 손을 따고 귀를 만지는 방법도 효과가 덜해지는 느낌이었대요. 손을 땄는데도 얼마 안 지나 또다시 증상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성인님은 이제는 이 병을 완전히 고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까지 오게 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윤님의 심한 공황장애 증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낫질 않고 반복되는지, 도대체 병은 어디서부터 얽혀 풀리지 않고 있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성윤님은 키 173cm에 몸무게 72kg이고 얼굴색은 검고 건조한 편이며 입술색은 검붉은 편이세요. 평소엔 뱃속에 늘 가스가 차 있어서인지 배가 고프질 않고 소화는 더디게 되는 편이며 대변은 처음에 변이 나올 때 힘이 들고 단단한 편이고요. 잠은 요즘에 6시간 정도 자는데 잘 잘 때와 못 잘 때가 반반이시래요. 그 밖엔 명치 부위가 불편하고 누르면 많이 아프다 하시며 가슴은 늘 답답하게 느껴지고 머리는 맑지 않고 뒷목과 어깨는 늘 무겁고 뻐근하죠. 허리도 원래 척추측만 있는데 최근 2주 전부턴 의자에 오래 앉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몹시 힘이 드신다 하세요. 전체적으로는 몸 여기저기가 뭔가 소통이 안 되듯 불편하고 배나 엉덩이는 만져보면 차디 차고 체력은 늘 피곤이 풀리지 않은 듯 멍하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41세 한참 나이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단순히 공황장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성인님은 사실 공황장애 증상에 앞서 위장의 담적병이 더 먼저 시작되었고, 이런 담적병이 더욱 심해져 지금의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하죠. 왜 위장의 담적병이 오래 진행되면 영양분 흡수가 현저히 약화되어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힘이 약해지고, 혈액의 질이 약해지면 결국엔 호르몬 생성이 약해져 공황장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유님은 오래된 담조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담조병을 고치면서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들은 점차 늘려주어야 하고요. 참고로 성유님은 오랫동안 체력을 많이 소모하면서 그리고 담조병으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내부 장기에도 열이 차고 몸 여기저기 열과 염증이 계속되므로 이들 장부의 열을 완만하게 시켜주는 약초들도 또 1차부터 체력을 올려주는 신장을 보강하는 약초들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초들과 함께 필요했어요. 참고로 성유님처럼 심한 과로나 육체과로 상태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긴장으로 횡격막과 간이 긴장되고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정체되면서 명치 부위, 즉 위장 하부가 뻣뻣하게 굳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이게 반성화되면 점점 딱딱해져 단단한 덩어리처럼 되고 당연히 소화는 자주 더부룩해지며 가스가 늘 뱃속에 차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명치 부위가 막혀가면 심장의 열기는 하부로 내려가지 못해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잠도 깊게 자질 못하며 어깨도 머리도 무겁고 피곤이 잘 풀리지 않아요. 게다가 심장의 기운은 배꼽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하니 하초는 하초대로 약해져 대장 운동도 소변 줄기의 힘도 점점 약해지죠. 당연히 정력도 줄어들고 허리 힘이나 하체 힘도 점점 약화되고요. 그러니 우리 성유님의 여러 증상이 다 이런 담조병으로 비록되었고 이게 풀리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요. 하지만 공황장애는 이러한 담조병에서 조금 더 진행되어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어 비롯된 결과이므로 담조병을 고치면서도 혈액의 질을 올리고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신의 기능을 올리는 약초들이 치료에 더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치료로 우리 성유님은 지금은 소화도, 공황장애 증상도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 더하여 잠도 7시간 정도를 푹 자고 대변도 쑥, 허리도 더 좋아져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죠. 물론 성유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음식도 건강하게 소화가 잘 되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마음의 긴장감이나 불편감도 자주 이완시키며 너무 과로하는 자신을 멈추고 피곤이 오기 전에 자주 쉬어야겠죠. 담배는 될 수 있으면 끊어주어 폐에 담배진이 쌓이고 가래가 들러붙지 않게 폐를 살려줘야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요. 한약으로 몸을 치료하는 일은 사람이라는 몸을 정비해주는 정비사의 일과 같다. 기름칠도 해주고 때론 노폐물도 녹여 세척도 해주고 엔진이며 각각의 부속품들의 기능이 약해졌다면 이를 교체하는 대신 보강하고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몸이라는 차를 정비해주는 고급 정비사. 따라서 정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몸을 무리하고 함부로 몸을 약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산다면 병은 언제고 다시 때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신이라는 몸을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몰고 다니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살면서 갑자기 발생한 공황장애라는 병에 동양의학으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를 돕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법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